네, 안녕하세요. 가치TV의 가치입니다. 저는 되게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가성비 좋은 차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고 있는 차는 골프 7세대 TSI 모델이고요. 휘발유 모델이에요. 보통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은 디젤을 몰 텐데 디젤이 더 매물도 많을 거고, 하지만 뭐 같은 골프를 7세대 골프를 소개해주는 영상으로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2천만원대 중고차로, 그러니까 제가 말한 2천만원대는 2천만원대 2천에서 2,900만원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취등록 자동차를 살 때 그 자동차 값이 끝이 아니라 그 취등록세랑 보험료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내가 SK 엔카를 대충 둘러보니까 한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이 자동차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취등록세랑 뭐 이전비랑 뭐 이것저것 하면 대충 2천 원저리가 나올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 정도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이 7세대 골프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제가 몰고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요새 유튜브나 이런 다른 채널들을 많이 보면은 이 차를 추천하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다른 차들도 다 좋은 장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차를 추천들 거의 하는 영상을 잘 못 봐가지고, 제가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이런 차도 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골프가 중간에 그 디젤 게이트 때문에 그 단종하고 그래가지고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페이지를 봐도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하고 하는, 자동차 2천만원대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은 제 나이 또래거나 아니면 뭐 20대 뭐 초중반 후반,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이 정도의 나이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 텐데, 이 자동차를 장단점, 제가 3년 동안, 실제로 3년 동안 저도 중고차로 이 차를 중고로 사가지고, 저 땐 디젤 게이트 때문에 이 차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 근데 이 차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중고로 샀고, 그래 3년, 이제 딱 3년, 대충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사용한 실주행기 사용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가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 자동차를 산 이유를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고 싶었어요. 자전거를 싣고 싶어서. 자전거를 실 때 뭐 세단에도 실을 수는 있겠지만 앞바퀴를 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바퀴를 빼서 분리해서 뒷자리에 우겨 넣어가지고, 저는 기존의 차가, 전에 차를, 회사 차를 보통 몰고 다녔는데 그냥 이제 중형 세단이었거든요. 그때 말리부였는데, 어쨌든 그걸 그런 식으로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 차를 살 때 안에 자전거를 좀 편하게 싣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지고,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어요. 짐을 많이 싣고 싶다, 자전거를 싣고 싶다, 보드 같은 스노보드 데크를 싣고 싶다. 근데 한번, 그러니까 뭐 캠핑을 가고 싶을, 캠핑 같은 것도 한번 가볼 때 뭔가를 많이 싣고 싶다. 여러 명이 타는 용도는 아니었으니까, 제 차는 거의 보통 여러 명이 타진 않잖아요. 요새 제 나이 때 젊은 친구들이 뭐 타긴 하지만 어디 여행을 가진, 그러니까 이 차로 여행을 가진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세단 같은 걸로 가지 편안한 차들이 더 많으니까, 다들 차들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차를 빌려서 간다든가 뭐, anyway. 제가 이 차를 가장 큰 산 목적은 자전거를 편하게 싣기 위해서. 그래서 SUV를 사자니 같은 급 대비 너무 비싸고, 뭐 예를 들어 뭐 급 대비 SUV가 가격이 조금 더 나가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그렇다고 또 외건을 사자면, 외건은 그 당시 제가 이 차를 살 때가 한 3년 전이니까 17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외건은 볼보밖에 없었는데, 그때 볼보 디자인은 정말 안 예뻤었고, 이미지가 그냥 든든한 차, 뭐 탱크 같은 이미지였으니까 제가 타기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때 찾던 모델들이 뭐 BMW 1 시리즈 해치백 같은 거, 아니면 뭐 렉서스 그 250H인가? 하이브리드인가? 그것도 있었고, 미니쿠퍼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죠. 미니쿠퍼 거의, 렉서스랑 BMW 1 시리즈는 논외였어요. 좀 디자인도 그렇고 실용성도 그렇고 너무 제가 생각하던 거랑 동떨어져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차랑 좀 비슷한 중고 가격대니까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그건 떨어지고, 가장 제가 고민을 하던 거는 미니쿠퍼를 살 것인가 골프를 살 것인가, 그게 가장 고민하는 건데,
가장 큰 결 두 개 다 타봤어요. 친구가 미니쿠퍼를 몰기도 하니까. 미니쿠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투도어도 있고 포도도 있고 뭐 컨츄리만 해가지고 되게 종류별로 많았는데, 어쨌든 친구가 어쨌든 미니쿠퍼 투도어를 타고 있어서 그걸 시승을 해봤는데 핸들이 너무 무겁고 뒷자리가 생각보다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단단하고, 골프도 단단한 차예요. 근데 미니쿠퍼는 그게 이제 장점이 되겠지만 또 재밌기도 했겠, 뭐 그 당시 운전을 잘 모를 때라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핸들 돌리는 게 너무 무거워서, 정말 무거워요. 주차를 하려고 막 돌리는데, 국산차를 제가 기존에 몰았잖아요. 야, 이거 파워 핸들 없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무겁고, 차가 너무 생각보다 골프보다 더 좁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디자인은 확실히 이뻐요. 실내 디자인은 BMW 미니가. 근데 이거 너무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실용성이 좀 아쉽다라고 해서 결국 저는 그래서 골프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전 무조건 휘발유만 타는 주의여가지고 이 자동차도 휘발유를 구매하게 됐고, 휘발유 값이 조금 더 차값은 자체는 더 싸요. 조금 더. 중고가는 어떨지 자세히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휘발유보다는 골프 7세대 같은 7세대 뭐 다른 세대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골프들은 거의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 위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설들이 있었고, 골프의 장점을 딱 얘기해 드리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산 이유와 마찬가지로 짐이 되게 많이 실려요. 이 급 대비. 뒷자리도 좁지 않고, 생각보다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그냥 준준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요새 국산 준준형이 자리를 잘 뽑긴 하지만 그거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준준형 정도의 느낌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뒷자리까지 접게 돼가지고 폴딩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굉장히 활용성이 넓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맥시멈 뭐 N 있을 때 옆자리까지 타고, 뒷자리는 거의 새 거거든요. 사람이 한 뭐 3년 동안 한 뭐 15번 탔나? 그러니까 어디 그냥 동네 잠깐 어디에서 어디 갈 때, 이동할 때 한 번씩 누구 태워다 줄 일이 있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뒷자리를 사용하지, 부모님은 부모님 차가 막상 있으니까 가족여행 같은 거 할 땐 부모님 차로 댕기고, 아직 제 나이 또래에서는 거의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맥시멈 해봐야 둘이고. 그래가지고 이 차의 장점 뭐든 가격 급 대비 차가 굉장히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잘 달리고 잘 멈춘다. 제가 국산차를 정말 많이 몰아봤어요. 종류별로. 오래 몬 게 아니라 운전은 어릴 때부터 했는데, 회사차로 주로 회사차로 몰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 받았던 회사차가 말리부였고, 이제 나이가 어릴 때부터 몰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냈다는 건 방금 대차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랜저도 받아보고, 소네타도 받아보고, 뭐 K5도 받아보고, K3도 받아보고, 다 애지간한 국산차는 중형 국산차는 애지간한 건 다 타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리부를 처음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단단한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있는 걸 처음에 몰아서 그런지 다른 현대나 기아 같은 국산차들은 너무 가볍더라고요, 핸들이.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느낌을, 되게 안정적인 걸 잘 달리고 내가 밟으면 밟은 만큼 쭉 바로 가고 멈출 때 바로 탁 멈추는 그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뭐 예를 들어 칼치기 같은 거 하다못해 할 때라든가 뭐 커브링을 돌 때라든가 그 불안한 느낌이 되게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110 정도의 고속도로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그 정도까지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옛날 그랜저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신 그랜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랜저를 몰 때는 한 시속 90km만 돼도 핸들을 두 손으로 잡게 되더라고요. 한 손으로 못 잡겠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 이 골프는 굉장히 좋아요.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이게 1.4 엔진이 1400cc예요. 마력도 140마력밖에 안 되는데, 부족함이 딱히 일상생활 영역에서 뭐 고속 200km 넘는 그런 고속 운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 보통 맥시멈 160 정도까지 달려봤고, 보통 좀 급하게 고속도로 간다 싶으면 140이고, 보통은 그냥 2차선에서 100 계속 12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 정도 할 때 있어서 전혀 문제를 못 느꼈어요, 한 번도. 그럼 그게 그냥 골프의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짐이 많이 실리고 잘 달리고 잘 멈추고, 그리고 하차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 가격 대비. 골프를 본다고 전
뭐 무시당해 누가 대놓고 뭐 에이 골프모라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뭐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내 나이 또래 내가 뭐 벤츠랑 BMW 몰고 다니면 당연히 더 하차감이 좋겠지만 그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날 하차감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보통 둘이 탈 때 시트를 앞자리 조수석 시트를 뒤로 딱 당겨놨을 때 그 넓이라든가 뭐 뒷자리 누구 태울 때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불만 없고요. 장점은 단단하고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구매를 한 이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프를 살 때 그런 목적으로 골프를 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운전하는 재미가 되게 좋아요. 정말 막상 몰아보면 꼴랑 1.4cc 1400cc 휘발유 모델을 몰면서 아 이게 정말 운전이 재밌구나라고 느낄 정도면은 코너링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저도 한 번씩 억지 확확 돌리고 하는데 또 솔직히 3시리즈 직발의 느낌은 당연히 그 다른 차들이 더 좋은 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너링 측면에서는 차가 조그맣고 잘 나가서 그러니까 뭐 경쟁차들 많겠지. 1시리즈도 잘 나간 재밌다 그러고 미니도 재밌다 그러고 3시리즈도 재밌다 그러고 골프도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골프 오너여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거의 골프가 아마 급대비 아마 베스트이지 않을까. 괜히 서민들의 포르쉐란 말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골프에 대한 장점들이 있어요. 자동차의 장점 중 큰 하나는 그 엔진 cc가 낮아가지고 1400cc잖아요. 자동차세가 굉장히 낮아요. 한 1년에 10만원에서 12만원 그 사이 정도 제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다른 차도 그 정도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난 자동차세가 굉장히 조금 나오고 휘발유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출퇴근할 때 보통 좀 언덕이 많은지 강남 논현동이나 뭐 어디 뭐 청담 이쪽에 언덕 되게 많잖아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연비가 안 좋긴 한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제 9, 8, 9 그리고 이제 좀 조금 운 좋게 잘 뭐 쑥쑥 갔다 싶으면 10까지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보통 고속도로 댕기는 길이 뭐 한 강원도 정도 간다든가 뭐 어디 고속도로 댕길 때는 보통 15에서 18 정도 나와요. 18까지 찍으려면 연비 운전을 좀 해야 되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달리는 운전 습관으로는 15에서 16 그 사이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그 정도의 연비가 나와요. 휘발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디젤 이제 동호회 같은 데 보면은 디젤 차량은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20은 넘는데요. 고속 주행에 있어서. 시내 주행은 언제 케바케니까 그래도 보통 안 막히는 시간에 제가 시내 주행을 하면은 10에서 11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끈 기준. 에어컨 껐을 때 11에서 12 정도. 요새 에어컨 키고 9에서 11, 9에서 1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에어컨 키고 요새 9에서 11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에어컨 안 킬 때는 10에서 12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뜨는 게 트림상 그 정도로 연비가 좋아요 자동차가. 그것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휘발유 모델을 좋아하는 게 이게 지금 카메라도 핸들 위에 그냥 대충 얹어놓고 찍는 건데 제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진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동차가. 제가 이게 2015년식이고 54,000km 탄 차거든요. 진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휘발유 되게 정말 조용해. 운전할 때 있어도 이제 엔진오일을 슬슬 갈 때가 됐다고 느끼는 게 아직 조금 이제 슬슬 소음이 그냥 뭔지 모르는 엔진 소음이 살짝 올라오는데 이것도 엔진오일 갈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엔진오일 좀 자주 가는 편이어가지고 어쨌든 되게 조용하고 그런 자동차세 싸고 유지비 이런 자동차를 관리 측면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뭐 부품 교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름값 연비 이런 거에 관한 유지비가 굉장히 싼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논외로 치고 넘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이제 다이렉트로 처음에는 사고가 하도 많아서 보험이 거절돼가지고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이 차를 아빠 명의랑 그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자동차세가 한 230만원 정도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다이렉트로 한 140만원 정도
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나이가 이제 뭐가 갈수록 점점 보험료는 낮아질 테니까 그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현재 고속도로 시속 100km 정도 주행하고 있을 때 나오는 연비고, 가속을 해보면은 100에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발 컨트롤만 잘하면 연비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흔들리는 점은 손 짐벌인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강남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여기가 정남이긴 한데, 그러니까 동탄 정도까지 왔을 때 연비가 세척형은 항상 처운데도 뜨더라고요. 아이 1km 줄었네. 어쨌든 그런 강남 출발해가지고 동탄 정도까지 오는데 휘발유인데 연비가 16km 정도를 찍었습니다. 자동차 제로백이라고 그러나? 그 가속력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어컨은 껐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가 좀 약간 맛이 가가지고 초점이 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키로수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시골 온 김에 차도 신호 맞춰가지고 없을 때 커브길 바로 돌아서 직발, 그 0부터 바로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차를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상황을, 그런 위치를 몰라가지고 지금 신호 받고 있거든요. 신호 받고는 시골길이어서 신호 받고 나서 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가속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어떻게 찍는 법을 몰라서 손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라 되게 떨릴 수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만 보면 되니까. 출발할게요. 이 속도에서. 이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 나옵니다. RPM 많이 쓰는데 이렇게까지 주행할 일이 있나? 자, 그러면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궁금해하면서 중요하고 탈 때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단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지금 가죽 시트잖아요. 이 골프 7세대 같은 모델은 트림이 단 2개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하고 프리미엄. 제 차는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일반 모델은 이게 직물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이렇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제 차 등급에서 더 올라갈 게 없어요. 옵션을 넣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핸들 열선이 없으면은 겨울에 되게 손이 많이 시려워요. 보통 제 차가 15년식이니까 15년식 국산차 핸들 열선 없는 차 없을 걸로 아는데, 또 옵션이 보편적으로 다 없다고 보면 돼요. 깡통까지는 아닌데, 이 차 깡통까지는 아닌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핸들 열선이 없고 통풍 시트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짧은 바지 입거나 그러면은 찐득찐득 달라붙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뒷자리 에어벤트는 있는데 그 온도 조절은 안 되고 그냥 열고 닫는 것만 되는 에어벤트만 있는 거고, 뒷자리 열선 시트 없고요. 그리고 썬루프 수동입니다. 수동 열리고 닫는 건 자동이야. 그냥 이 버튼 누르면 열리고 다시 닫을 때는 버튼 누르면 닫고, 이 정도는 자동인데 이 시트 햇빛 가리개라고 그러나? 요게 수동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근데 요새 차들이 이런 거 수동이 있나? 그거 말고, 그리고 또 운전석 그 조절하는 레버 있잖아요. 등받이. 지금 운전석도 그러고 조석도 그러고 수동이에요. 앞으로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돌리면은 뜨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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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륵
이렇게 수동이에요. 높낮이 조절도 이렇게 푸시 해가지고 수동으로 해야 되고, 의자 앞뒤로 당기는 것도 딱 해서 뜨르륵 뭔지 옛날 차 좀 몰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수동이에요. 그거 말고는 골프 디자인 자체는 폭스바겐 치고 골프가 꽤 신경을 쓰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 지금 실내 디자인도 거의 2세대 티구안, 현재 지금 이번에 나온 2세대 티구안 실내 디자인이 지금 제가 몰고 있는 골프 인터페이스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골프가 항상 이번에 8세대 골프 나온 거, 해외에서 나온 거 봐도 기존의 폭스바겐에서는 들어갔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항상 골프를 제일 먼저 집어넣는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그냥 폭스바겐 치고, 아테온은 저도 실내 안 봐서 아테온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사진으로. 어쨌든 그냥 실내 인터페이스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인터페이스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수동이에요. 뭐 이런 위쪽도 그렇게 모습 나쁘진 않고, 그런 단점들이 있고, 가장 큰 단점, 차가 단단하다는 점. 그게 아까 장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되게 단점이에요. 저는 이제 차를 내년에 동생한테 팔고 다른 차를 살 건데, 다른 차는 이제 푹신푹신한 차를 이제 그냥 세단을 다시 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운전이 확실히 재밌기는 한데 요새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이제 할배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굳이 이렇게 단단한 차를, 그러니까 동네 마실 할 때 뭐 요철 같은 거라든가 좀 땅이 더럽다든가 그 과속 방지턱이 센다라든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이 요새는 되게 높잖아요. 그런 데는 속도를 줄여도 되게 단단해요, 차가 확실히. 그게 장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되게 큰 단점이에요. 차가 단단해서 옆에 누구 타고 있으면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단점 말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뭐 파워윈도우나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핸들 이런 틸팅 이런 건 당연히 수동이고, 라이트 오토 정도는 다 있고, 에어컨 밴드 이런 건 다 자동이긴 하고, 그런 단점 말고는 딱히 단점이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런 단점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르간 페달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식 페달이고, 여기도 다 아마 이게 플라스틱이고, 안경 그거 있고, 불은 이걸로 껐다 켰다.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썬루프가 이렇게 열려요. 이건 자동이고, 이 정도 완전히 열리진 않고 한 이 정도까지만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도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냥 닫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란 수동이라는 거. 근데 이건 닫혔을 때 열면은 같이 안 열리네. 같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어쨌든 그리고 물 이런 데는 사이즈가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있네? 그러니까 이만한 물, 보통 우리 먹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물, 그게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제 자잘한 그런 것들 있고, 이 정도 사이즈의 물이 요 커피 그냥 일반 테이크아웃 그 커피 시키면 그거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 물이 여기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안 보일 정도로 깊어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쪽에 있어서 지금도 전 이제 쓰레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쪽에 해가지고 한 방에 치우는 편인데, 그리고 물은 깔끔한 게 좋아서 저는 여기 보통 닫고 다니거든요. 핸드폰이나 뭐 놔두고 그런 거 해가지고. 오토홀더 버튼 있고,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전형적인 그 오리 그 핸들 있고, 그리고 오토 파킹. 이거는 그 스탑앤고 오픈 앤고, 이거는 파킹 어시스턴트 스탑앤고. 초점이 개똥이야.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거 터치가 잘 돼요. 보통 이런 노래 나올 때는 이런 거 블루투스, 보통은 블루투스로 하니까.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생겼고, 핸들은 이렇게 생겨서 이걸로 이제 이런 거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아이고 닫아야겠다. 연료 소비량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영화, 이게 나중에 지금 내 거 내비게이션이 제가 망가진 상태, 그 칩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안 쓰는데 내비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길 표시가 떠요. 나 한 번 보통 다 티맵을 쓰니까 저도 이거 연결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걸로 티맵 쓰거든요. 그렇게 타니까 그렇게 크게 뭐 할 거 없고, 이거는 여기 그 라이트 오토 맞춰놓고 움직인 적 없고, 이거는 그 좌우 그거 요거 조절하는 게 요거고, 문 열었다 잠그는 거.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가죽으로 해줘가지고 난 이 가죽 시트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깊고, 그리고 비상용 여기 숨은 공간도 있고. 이거는 한 요정도 꽤 깊어요. 이것저것 자잘하게 되게 많아요. 이 정도 수납. 그리고 이게 요거가 고정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팔을 놔둘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당겨서 이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운전할 때 뭐, 저는 오른손으로 운전하는 편이라 이걸 잘 안 하는데 왼손 운전러들은 되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닫으면 닫히고, 안에 공간은 선글라스가 하나, 안경 닦기, 또 가습기, C 타입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적당한 거는 다 들어가 있고, 선글라스가 되게 많이 차에 다 선글라스가 있는 편이라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0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레그룸이 나옵니다. 이 정도 레그룸이 나오고, 그렇게 이게 제 운전석 포지션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헤드룸도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딱 그냥 170이거든요. 그럼 편하게 누우면 이 정도 남고,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럼 딱 앉았을 때는 헤드룸도 그런 등받이 각도도 그렇게 나쁜 편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뒷자리 여기저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뒷자리의 느낌? 차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풀플랫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카메라가 와셔가지고 좀 흔들리네. 이게 되게 보면은 애지간한 진짜 큰 물건은 좌우가 여기 안에도 홈이 있고, 이것도 하이고, 그리고 뒤에 트렁크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려가지고 이 안에 트렁크 자리가 있거든요. 안에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촬영 많이 하는 친구들은 뒷자리에서 본 운전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위에는 그냥, 이거는 뭐 플라스틱이고, 나름 암레스트도 있고. 와, 이거는 내가 내려보긴 처음이네. 이렇게 암레스트도 나름 움직이진 않냐? 저도 지금 처음 얘를 내려봐서.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앞자리는 현재 되게 넓게 맞춰져 있거든요. 거의 앞자리 사람이 타니까. 트렁크는 대충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선 뭘로 비교를 하지? 지금 우선 보이지가 않는데, 일반 그냥 접이식 저 우선 갖다 놨을 때 어느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제가 중고차를 사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했고, 또 앞으로 다음 차를 사도 아마 중고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실 분들 입장에서 좀 그냥 가벼운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은, 그냥 뭐 되게 뭐
그냥 가벼운 조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건 폭스바겐도 외제차잖아요. 어찌됐건 제가 생각하기엔 뭐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제차긴 하잖아요. 독일차잖아요. 그 외제차를 살 때는 못해도 그래도 연식이 최소한 그 보증이 안 끝난 차를 타는 게 제일 좋겠죠. 가장 좋은 거는 저도 이제 살 때 그렇게 샀었고, 왜냐면 자동차가 그 ECU가 사람 그 운전 스타일이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뭔가가 바뀌게 되면은 운전 스타일이, 사람이 바뀌면 운전 스타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고장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쓰던 대로 안 쓰고 다른 걸 쓰게 될 테니까. 그랬을 때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센터에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담이 덜해질 거고, 그리고 자동차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테니까 크게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오래된 중고차를 외제차로 특히 사게 되면은 제 차만 하더라도 뭐 범퍼가 한다만 해도 한 130에서 1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제가 간 건 브레이크 패드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25만 원 주고 갈았거든요.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 자세히 뭐가 있는지 갈아야 될 게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외제차에서 뭐 엔진이 나가고 뭐 그런 건데 극단적인 경우긴 하잖아요. 근데 타이밍 벨트라든가 뭐 이런 거 10만 킬로 때 갈긴 갈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미션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나오는 비용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를 되게 오래된 차를 사게 되면은, 안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확률상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중고차를 사는 게 싸게 살라고, 가성비 좋게 살라고 사는 건데 그렇게 돼서 돈을 더 쓰게 되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만 킬로 이하, 5만 킬로 언저리 그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를 추천드리는 것도, 한 2천만 원대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연식이라든가 키로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폭스바겐 골프의 연식과 키로수랑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가 뭐 17년식이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면은 BMW는 15년식이 2천만 원이겠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차를 2천만 원대 언저리, 그러니까 딱 구매를 할 때 진짜 가격을 한 2천 정도로 딱 잡았을 때 보험료랑 취등록세랑 다 해가지고 그랬을 때 2천을 다른 브랜드로 BMW, 벤츠 이런 고급 브랜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오래된 차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일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주변에서 만약에 그렇게 산다? 내 친한 사람이, 그럼 너무너무 비추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갖고 싶다라면 사실 말릴 수는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차에 꽂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겠다라면은 하진 않겠지만, 저는 좀 약간 가성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이 폭스바겐 골프 같은 거는 하차감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운행하는데도 나쁘지 않고, 그 내가 단단하다고 단점으로 얘기한 것도 못 버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단에 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운전 재미를 주니까. 또 제 주변에 약간 제 나이 또래에서 5 시리즈로 안 타고 3 시리즈 가격대 요새 겹치잖아요. 신차들 지금 할인이랑 들어가면은 좀 겹치는데, 3 시리즈를 가는 가장 친구들은 운전 재미를 포기를 못해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좀 지겨워할 때도 있지만, 막상 운전할 때는 되게 좀 운전을, 그러니까 재밌어 하는 편이긴 해요. 골프 자체가 주는 재미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애시간하면은 좀 굳이 그런 고급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하차감을 주는 브랜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결국으로는 골프 사는 건 되게 개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차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 그러니까 이 차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보통 이제 제 나이 또래라든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라든가, 뭐 서핑을 가보고 싶다라든가, 스키장, 스노보드장 뭐 이런 걸 가보고 싶다라든가, 캠핑을 가보고 싶다라든가, 빠지 이런 물놀이를 가고 싶다라든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되게 놀고 싶잖아요. 그 놀기에 너무 적합한 차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골프를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단체로,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 때 아시겠지만 짐들이 많고, 만약에 이 차를 그러니까 4명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들 각자 짐들이 있기 때문에 작아요. 더 큰 차가 필요해요. 훨씬 중형 세단 이상이나 아니면 SUV급의 큰 차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단둘이 이제 커플 여행을 간다든가, 그럼 각자 차로 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통들은. 그러니까 커플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혼자서라든가 뭐 이것저것 뭐 승마장을 간다든가 골프장을 간다든가 뭐 이것저것 해볼 때 있어서 이 차 활용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탔을 때 뒷자리를 접어가지고, 접지 않았을 때 트렁크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뒷자리를 접었을 때 나오는 그 공간의 활용도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 번쯤 뭔가를 해볼 때 이 차가 있으면은 그렇게 썩 못 해볼 게 없어요. 하다못해 친구 짐 이사를 도와줘도 뭐 이케아를 갔다 오든가, 그러면 뭔가를 한 번쯤 해볼 때는 이 차가 굉장히 큰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우리가 뭐 세컨카가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걸 해보기에 있어서 이 차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하다 보면 뭔가 정착할 수도 있고 뭐 취미가 정착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차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아니면 세컨카로도 오히려 골프 R이나 뭐 GTI, GTS 이런 고급 모델은 정말 약간만 튜닝만 해도 정말 잘 나가고, 너무 그 동호회만 가봐도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서킷 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뭐 이런 말은 나도 잘 모르니까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들까지 하니까 그렇게 제 차 자동차도 재밌으니까 뭐 딱히 이것저것 전천후 차로 참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 번쯤 뭐 다 해볼 때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골프를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장고장도 없었고 크게 뭐 한 번도 사고를 내본 적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에 대해서 어떤 유지비 그런 걱정은 당연히 보험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꼭 저는 그런 제 나이 또래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보는 게 참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뭐 제가 뭐 얘기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이유들이 따로 또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 유튜브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궁금하신 거 있어가지고 답글을 애지간하면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